지금으로부터 10년 전 3월 WHO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하기 전 중국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전 중국 광동성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중국 보건당국은 이를 크게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WHO는 2월이 되어서야 중국 남부에서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 폐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처음 받았는데 현지 관계자들은 300명 이상이 이 폐렴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던 이 질환은 베트남까지 전파됐는데 하노이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한 명이 의료진 여러 명을 감염시키자 WHO는 즉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 세계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어떻게 이 질환이 전염되는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는 알지 못했고 그 원인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이야기입니다. 고열과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는 사스는 증상이 심한 경우 급성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2003년 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약 8개월간 전 세계 29개국에서 총 8,098명을 감염시켰고 774명의 사망자를 불러왔습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왜 중국에서 코로나와 같은 유행병이 자주 창궐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중국은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며 이 모든 것을 중국을 시기한 서방 세력의 농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이후 최대 위기가 될지도 모를 새로운 유행병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작년 12월 14일 태국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파공주로 유명한 차기 태국 왕실 승계 서열 1순위인 파차라 끼띠아파 나란티라 테파야와딕 태국 공주가 육군 행사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심장의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죠. 헬기를 타고 수도 방콕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4개월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고 그녀의 회복을 빌기 위해 일주일 사이에 무려 7,800명이 넘는 인원이 출가해 승려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녀가 의식불명에 빠진 것은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되면서 심장에 염증이 생겨 심각한 부정맥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호흡기계는 물론 신경, 혈액, 심혈관, 골격계, 신장계의 다양한 조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로 알려졌는데 이에 감염되며 처음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등 감기 증세를 보이지만 일부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돼 폐렴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태국 공주를 의식불명에 빠뜨렸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중국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해졌으니까요. 중국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베이징, 허베이성, 허난성 등 중국 전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려 소아과를 찾는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한꺼번에 수백 명의 환자가 몰려 병원 복도에서 링거를 맞는 일도 빈번하다고 하는데 환자는 주로 어린아이들이며 가족이 한꺼번에 감염돼 치료받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아동의원 진료부의 리위찬 주임은 2, 3월 유행성 독감이 유행했고 5월에는 라이노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자가 많았는데 지난달부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호흡기 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진료 환자가 매일 3,500여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건강시보에 따르면 지난 11월 3, 4일 북부 베이징과 허베이성, 중부 허난성, 남부 광시 장적자치구 등 중국 전역에 걸쳐 호흡기 질환으로 소아과를 찾는 외래 환자 수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부터 전국적으로 발병하기 시작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 일부 학교들은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감염자가 발생한 유치원이나 학교의 학부모들은 전염을 우려해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죠. 베이징의 한 네티즌은 폐렴 증세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대기번호가 2420번이었다며 대기 환자 줄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 중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밝혔습니다. 저장성 취저우의 세계 중점병원의 경우 지난 9월 이후 지금까지 진료받은 이 폐렴 감염 어린이는 작년보다 17.8배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은 패닉 상태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서두에서 밝힌 것과 달리 중국이 꽤 투명하게 질환을 공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런 상황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미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흔한 호흡기 질환이라며 3세 이하 어린이도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지만 상황이 예년보다 크게 악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중국이 이를 축소하든 은폐하든 중국이 패닉 상태이든 중국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 질병은 증상이 대체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병청 관계자 역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4년 혹은 4-7년 주기로 국내에서 유행하는데 신종 감염병은 아니다라며 2019년 10월에 670명까지 입원 환자가 보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증가세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 위중도가 높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흡기에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경증의 열, 피로, 인후통, 기침 등이 나타나 감기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얼마나 확산되었을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점, 특히 최근 한한령이 완화되며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다고 주장하는 질병 때문에 지난 10월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9세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1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5에서 9세에서 많이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중국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국내도 조만간 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약품 수급을 포함한 선제적 치료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죠. 또한 최근 독감 환자의 급증으로 진료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유행하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은 또다시 오픈런과 마감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는 매크로라이드기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80% 내성균이라 약이 잘 듣지도 않고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유행에 따라 한국에서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유행 질환은 당장 치명률을 떠나 패닉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자주 유행병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단지 인구가 많아서일까요? 코로나 초기 영국 BBC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두고 과거 급성 중증 호흡기 질병인 사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배워야 할 3가지를 꼽았는데요. 첫째로 다른 나라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로 은폐하지 말라는 점, 셋째로 의료적 대응을 개선하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당연한 걸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중국에서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유행병이 도는 것을 정치적 위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안에서 발병하는 유행성 질병을 감추거나 일부러 무시하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의 정치 특성, 즉 공산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질환을 그대로 밝히는 건 제1당의 위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중국의 미신 역시 얽혀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휩쓸었을 때 가장 유력한 원인이 중국의 박쥐였습니다. 박쥐는 진화 과정에서 비행으로 체온이 높아지며 저면역력으로 수백 종의 바이러스 보균을 갖게 됩니다. 사스도 박쥐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거의 일치했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하다는 보고들이 있었죠. 중국인들은 박쥐의 발음이 행복을 의미하는 복과 동음동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쥐를 식재료로 이용해 왔으며 이런 접촉이 결국 코로나 유행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신적인 식문화가 유행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중국인들은 믿고 싶지 않아 했죠. 물론 지금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각국이 겪었습니다. 더욱 대유행 질환이나 자연재해가 하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문화의 특성상 대유행 질환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게 되면 그 원망 대상이 공산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중국은 공산당이 있는 한 변할 수 없다일 겁니다. 이처럼 정치체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전 세계의 문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중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죠. 아무리 정부끼리 사이가 좋아져도 한한령이 풀려도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좋지 않은 시선이 바뀌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고 방어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도 없습니다. 건강을 챙김에 있어 과한 것은 없을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